명절 때만 되면 꼭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건 중 하나가 가족 간 다툼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요. 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 간의 다툼이 평소의 1.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의 큰 사고로 발전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사실 명절만 되면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 그런데 이게 좀 통계적으로도 어떻게 좀 집계가 되어 있나요? 네, 지난 3년 동안 네. 그 추석 명절 동안에 한 3, 4일 동안에 네. 그 신고된 112 신고된 이제 가정 폭력 건수를 보면 네. 한 1,059건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12 신고되는 것은 이제 아주 좀 심한 경우에 이제 신고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런 그렇죠. 신고 안 된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 본다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문제는 이 증가된 게 보통 때보다 한 40몇 프로 증가하고는 있는데 네. 거기에는 존속 살인과 같은 이런 강력범도 포함되어 있어서 네.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도 증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법원에 이제 전국 법원에서 네. 접수된 이혼 건수를 보면 네.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적으로 예외 없이 설 명절이나 구정 명절 직후에는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구정 직후인 2, 3월이나 추석 명절 직후인 이제 10월 뭐 이때쯤에 그때 한 전달에 비해서 한 20, 30%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가족 법률 상담소 있죠. 가정 법률 상담소. 네. 거기에도 상담 건수가 최대 100%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까지면 엄청난 수치인 것 같은데. 그렇죠. 2배 가량 되죠. 사실 이 가족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명절에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갈등의 이제 원인이 뭔가를 보면 이 충족되지 못한 그 욕망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원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평소 때 많이 누적됐다가 네. 이제 명절 때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결국은 이제 이게 터진 네, 것이죠. 폭발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방에 이제 고향에 가다 보면 길이 이제 많이 막히니까 네. 이제 벌써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처갓집을 갈 거냐 시댁을 갈 거냐 이걸로도 벌써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시댁을 가게 되죠. 근데 시댁을 간 후에 거기서 빨리 또 처갓집을 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언제 갈 거냐. 예, 이게 이제 네.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왜 못 갈 우리 집 수도 더 오래 있잖아요. 있냐? 그러면서 이제 벌써 부부간에 갈등도 심해지고 또 신우 올케들 다 모였을 때 명절에 뭐 전부치고 뭐 이렇게 반찬 그렇죠. 제사 음식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혼자서 다 그걸 담당하게 네. 되고 올케는 이제 또 시어머니하고 또 편하게 네. 있고 이러면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스트레스를 힘들죠. 받고 또 남편이 그걸 좀 배려를 하고 네. 여동생한테 너 도와주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또 남편은 또 모여서 화토나 치고 있고 이러니까 TV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폭발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 때 서로 다투다가 네. 이제 다 모인 김에 거기서 또 크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결국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또 충족되지 못한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갈등이 커지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폭력도 생기고 또 뭐 이혼 소송도 증가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또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고 네. 형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궁에서도 임금한테 아주 극존칭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존칭을 쓰다 보면 싫어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형식을 따르면 실질도 바뀐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시댁하고 처갓집에 대한 그 언어라든지 그 용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뭐 시댁은 시댁, 처갓집은 처갓집 이렇게 네. 하고 또 여긴 처남이지만 이쪽에는 뭐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주버님 결국 뭐 네. 해서, 호칭에 대한 호칭이 차별이 다 있죠.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권익위원회하고 국어언어연구원에서 호칭에 대해서 일상 속 호칭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자분들의 여성 응답자의 93.6%가 이거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93% 이상의 여성들이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명절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뭐 앞서서도 이 존속살인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좀 심화되면 이제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정폭력이 이제 문제됐던 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날 이제 가정에 모여서 어머니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너 밥을 왜 그렇게 먹냐? 이게 밥을 너무 이제 뭐 잘 개걸스럽게 먹거나 하면은 이제 또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우니까 뭐 얘기해 줄 수는 있죠. 예.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처갓집을 갈 거냐, 신가를 갈 거냐, 그걸 서로 싸우다가 네. 처가를 갈 거냐, 뭐 시댁을 갈 거냐. 이러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남자가 네. 17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하나는 이제 부부간의 가정 폭력도 실제적으로는 초기에는 가정 폭력이 이제 가볍습니다. 서로 툭툭 친다거나. 근데 그때 초기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한테 알려서 이거를 이제 좀 막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 일이니까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남편의 폭력이 점점 이 도가 넘어져서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너무 많이 폭력을 당하면 주변에 창피해서 또 얘기를 못하고 그 이후에는 창피한 거라든 그 생각이 없어지고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이 폭력에서 벗어날까 하는 이렇게까지 이 심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으로 살해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까지 오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초기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폭력이 갈수록 이제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좀 강화가 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강화됐습니다. 막 그 이제 과거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개입하면 오히려 파탄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해라. 네. 근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이런 강력범죄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신고가 되면 초기에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든지 또는 이제 가폭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여러 가지 보호명령을 내립니다. 초기에는 이제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 재발되면 이젠 형사법원으로 보내서 형사처벌도 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려는 그런 추세도 있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가정폭력이 있는 데를 또 모니터링을 해서 예방을 하고 또 부부 상담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가 많이 개입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개입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비해선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또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돼 있으니까 네. 폭력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이게 신고를 해서 초기에 막아야 그 남편이 폭력 전과자가 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도 좀 이런 법적 조치들이 강화된 점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것 네. 같은데요. 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것들이 결코 이제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가정폭력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네. 또 나중에 본인도 폭력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가정폭력이 있는 또 뭐 이혼을 하게 돼서 또 뭐 결국은 결손 가정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정서적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처음부터 없애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특히 명절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그날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결국은 이제 명절 때 만나면 위로받고 위안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하죠. 네. 가족들이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얘기를 들으면 견디질 못하죠. 이게 보통 사회생활에서 남끼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결국은 견딜 수 있는데 위안받고 싶은 사람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는 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죠. 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보여지면 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특히 명절날은 말을 배려할 수 있는 말, 좋은 말 이런 것만 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니만큼 좀 함께 좀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는데 좋죠. 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참으면 결국 그런 문제는 이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명절날 결국 폭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은 명절날의 갈등만이 아니고 그 명절 가기 직전에 한 1년 동안에 계속 누적된 네.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이제 갈등이 폭발되면 1년 동안 어떤 부부간의 소통에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도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이제 선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평소에 존경하면 네. 그리고 평소에 소통을 잘하면 명절 때 발생하는 그런 부부 갈등이나 또는 이런 갈등이 폭발돼서 뭐 그 후에 폭력이라든지 이혼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올해 추석은 좀 불미스러운 일 없이 가족들에게 정말 좀 새로운 힘이 되는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